신고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면적 중 사과, 묘목, 공수에 필요한 직접 피해 면적이 493헥타르라고 밝혔습니다. 이 면적은 축구장 600예상 2개 규모로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1.4%에 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과수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과수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사고가 일어난 SK텔레콤이 2,300만 명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 취지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고객 유심 경보 유출 사고 일주일 만에 SK텔레콤 대표와 임직원들이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00만 명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우선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난 18일 기준 가입자 가운데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엔 전국 키월드 매장과 중앙농림센터에서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경우에는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측은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직후 유심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출 규모와 내용 등이 파악되지 않으며 고객 불안이 이어지자 결국 유심 우선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고객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불안감을 최종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 선택지를 드린 걸로 유출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측은 일단 해킹 피해가 일어난 서버 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했으며 또 다른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 후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부서단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입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민주당국이 시공사인 포스코 EN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인 규명은 물론 붕괴 우려가 커지는데도 무리하게 보강 공사를 추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장원 기자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시공사인 포스코 ENC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뒤 2주 만입니다. 포스코 ENC 본사와 현장 사무실, 감리업체까지 모두 7개 업체 9곳에 경찰 전담수사팀 수사관 60여 명과 고용노동부 성남시청 근로감독관 등 모두 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현산선 광명구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사고가 나기 전 붕괴 조짐을 보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는데 YTN 보도를 통해 최초 신고 당시 이미 기둥이 파손된 상태였고 내부 공간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붕괴 우려 신고
서울에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240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한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강남 3구를 영유아 사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소, 강남 기술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해 청구 건수를 보면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가 1,045건, 서초구가 822건으로 집계되는데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의 3.8배에 달했습니다. 물론 진료 건수 자체가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강남 3구보다는 덜하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9세 이하 어린이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입문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공부의 강도가 세지는 탓에 이른바 4세 고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사교육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인지교육에 대한 좀 제한을 두자, 일정 시간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규제하는 법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위원회 영유아 사교육을 아동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고액 교육비와 편법 운영 단속뿐입니다. YTN 백종입니다. 일본에 사는 제주인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많은 국민이 희생된 4.3 사태 참상을 목격하고 연좌제 낭비를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제1 제주인들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4.3 희생자 위령비가 조성됐고 제1본 유족회가 매년 위령제를 열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 고향마을 70여 곳을